이 사람의 관상이? 사기꾼입니다. 이잔 거짓말쟁이. 3일 안에 큰 재앙을 만날 상입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암행어사 출두요! 아니 진짜잖아? 사또가 큰일이 났어. 저 아이는 대체 누구냐? 내 저 아이를 주워올 때부터 알고 있었지.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할머니라는 관상쟁이가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울 한양까지 이름을 날렸던 분이지요. 양반들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관상을 보았습니다. 박 선생,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할 상입니까? 염려 마시오. 이 아이 이마를 보시오. 관운이 활짝 열려 있소. 3년 안에 급제할 것이오. 박 할머니의 말은 신기하게도 다 들어맞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보는 관상은 틀린 적이 없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할머니도 늙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게 되었지요. 이제 나도 늙어 쓸모없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가끔 장에 나가 사람들 관상을 봐주고 푼돈을 벌어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달만 휑하니 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있는 돌다리를 건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이게 무슨 소리지?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애eng.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다급히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풀숲 사이에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보따리를 열자 갓난아기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아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할머니는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정신 차려. 할머니가 아기를 흔들자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럴 수가. 평생 수천 명의 관상을 봐온 할머니였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썹은 아직 연하지만 봉황이 날개를 펴는 형상이었습니다. 코는 높고 콧방울은 단정했습니다. 귀는 크고 귓불이 두툼했습니다. 입술은 붉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천자의 상이다. 아니, 천자보다 더 귀한 상이다. 할머니는 평생 이런 관상을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제왕의 관상, 천하를 다스릴 관상, 하늘이 점지한 귀인의 관상. 그런 관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버렸단 말인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리라.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씩씩했습니다. 밤새 울지도 않고 조용히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내려다보니 아기가 또렷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눈을 떴구나. 보통 갓난아기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구나. 정말 신기해.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었으니 교동, 다리 아이라고 부르마. 그날부터 할머니의 고된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는 정말 신기한 아기였습니다. 보통 아기는 100일이 되어야 웃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교동이는 석 달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까르르. 보통 아기는 100일이 되어야 목을 가눈다고 하지요. 하지만 교동이는 석 달 만에 혼자 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할머니는 매일매일 놀랐습니다. 5달이 되자 교동이는 혼자 기어 다녔습니다. 6달이 되자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7달이 되자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박 할머니, 그 아기 정말 신기하네요. 맞소. 하늘이 점지한 아이가 분명하오. 할머니는 교동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내가 잘 키워야 한다. 그리고 교동이의 첫돌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성껏 잔치를 차렸습니다. 떡도 하고 과일도 놓고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자, 교동아, 돌잡이를 해보자. 할머니는 상 위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붓, 책, 실타래, 돈, 활. 무엇을 잡을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동이가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붓을 잡았네. 큰 선비가 되겠어. 하지만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교동이가 붓을 들더니 상 위에 놓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종이를 주자 교동이는 붓을 종이에 대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교동이가 쓴 것은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하지만 분명 하늘 천자였습니다. 말도 안 돼. 1살짜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종이를 주었습니다. 교동이는 또 붓을 들고 글자를 썼습니다. 땅치, 사람인,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1살짜리 아기가 천지인을 쓴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제대로 가르쳐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서당에 보낼 돈도 없었고 책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마을의 훈장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은 김 훈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선비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지요. 훈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박 선생? 제가 주워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천재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천재, 허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천재 아니라 하겠소. 김 훈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한 살에 글자를 썼습니다. 뭐라고? 한 살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할머니의 간청에 김 훈장은 교동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교동이를 데리고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교동이었습니다. 김 훈장은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 보통이 아니구나. 김 훈장은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아가야, 이게 뭔지 아느냐?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교동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천지현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김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우주홍화. 우주는 넓고 거칠다. 김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러 곳을 가리켰습니다. 교동이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 읊었습니다. 이럴 수가. 2살짜리가 천자문을. 김 훈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선생, 이 아이를 제자로 받겠소. 아니, 제자가 아니라 제가 모시겠소. 훈장님,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교동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교동이는 천자문을 완전히 떼었습니다. 2달 후, 동몽선습을 마쳤습니다. 석 달 후, 명심보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 꼬마가 우리보다 더 잘해. 10살, 12살 먹은 아이들이 2~3살짜리한테 공부해서 밀린 것입니다. 김 훈장은 매일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교동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교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교동아, 할미가 너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뭔데요, 할머니? 관상 보는 법이란다. 할머니는 교동이에게 관상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단다. 정말요? 그래. 먼저 이마를 봐라. 이마가 넓고 밝으면 총명하고 좁고 어두우면 어리석단다. 교동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눈썹은요? 눈썹은 형제와 친구의 운을 본단다. 눈썹이 진하고 고우면 좋은 인연을 만나지. 코는요? 코는 재물운이란다. 코가 높고 곧으면 부자가 되지. 교동이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단번에 습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교동아,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 관상을 한번 봐보거라. 교동이는 진지하게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마에 검은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눈꼬리가 처져 있고 입 주변이 어두워요. 그래서 요즘 걱정거리가 있고
곧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아저씨는 빚쟁이에게 쫓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대단하구나, 교동아. 내게는 정말 하늘이 내린 눈이 있구나. 교동이는 할머니의 칭찬에 해맑게 웃었습니다. 교동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상인이 나타나 병을 고치는 명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단돈 10량.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는 그 상인을 보더니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아니? 관상을 보니 눈이 흔들리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어요. 거짓말쟁이 상이에요. 정말. 교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코끝이 빨개요. 술꾼이고 도박꾼 상이에요. 저런 사람이 명약을 팔 리 없어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말을 믿고 마을 이장에게 알렸습니다. 이장이 상인을 조사하자 정말로 가짜 약을 파는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약 속에는 그냥 밀가루만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동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교동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당할 뻔했어.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박 할머니가 준 아이가 관상을 본대. 5살밖에 안 됐는데 신기하게 맞춘대. 교동이가 7살이 되었을 때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장사또.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마을을 순찰하다가 교동이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관상을 본다지. 예, 사또 나리. 그럼 내 관상을 한번 봐라. 사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알겠어. 하지만 교동이는 사또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또 나리. 왜, 무엇이 보이느냐? 교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의 이마에는 탐욕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눈에는 거짓이 담겨 있고 입가에는 백성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그리고 나리의 인당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3일 안에 큰 재앙을 만날 상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사또는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3일 후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장사또는 뇌물을 받고 백성을 괴롭혔다. 즉시 체포하라. 사또는 결박당해 끌려갔습니다. 교동이의 관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동이를 신령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암행어사도 교동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내가 저 사또가 탐관오리인 줄 알았느냐? 관상을 봤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감탄했습니다. 놀랍구나. 7살에 이런 안목을. 암행어사는 임금님께 교동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관상 보는 신동이 있다. 그 아이의 관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임금님이 교동이를 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황송하옵니다. 전하.
짐의 관상을 한번 보거라. 교동이는 임금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성군의 상을 지니셨습니다. 이마가 넓어 백성을 사랑하시고 눈이 맑아 간신을 분별하시며 입이 방정하여 말씀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임금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저기 있는 대신들의 관상도 봐라. 교동이는 한 명씩 관상을 봤습니다. 저 대신은 충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상입니다. 저 대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동이가 가리킨 대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정말로 그 대신은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교동이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구나. 한양에 머물며 공부하거라. 교동이는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할머니, 가기 싫어요. 가야 한다, 교동아. 내 재능을 펼쳐야 한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미는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교동이는 울면서 할머니와 작별했습니다. 한양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교동이는 우연히 한 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대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동이가 관상을 보니 이상하다. 눈빛이 흔들리고 인당에 살기가 서려 있다. 교동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대신 뭔가 숨기고 있다. 며칠 후 교동이는 우연히 김 대신이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교동이는 그들의 관상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모두 살기가 가득하다. 이건 역모다. 교동이는 급히 임금님께 아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대신의 부하가 교동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대신은 교동이를 힐끔 보더니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관상 보는 신동이라지. 골치 아프게 됐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아이의 입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함부로 해치면 임금님이 의심하실 것이다. 김 대신은 꾀를 냈습니다. 내일 조회가 있지.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조회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교동이도 구석에서 신하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 대신을 임금님께 고하리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대신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게. 교동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김 대신의 이마에는 하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볼에도 약을 발라놓았는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볼에 종기가 나서 약을 발랐습니다. 심지어 턱수염도 길게 길러 입 주변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교동이는 당황했습니다. 관상을 볼 수가 없다. 이마, 볼, 입가. 중요한 부분이 다 가려져 있어. 김 대신은 교동이를 힐끔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얼굴을 가리면 관상을 못 볼 테지. 조회가 끝난 후 교동이는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김 대신이 수상합니다. 무엇이 수상하냐? 저를 피하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동아,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친 것을 가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거라. 교동이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얼굴을 가리면 관상을 볼 수가 없는데. 그날 밤 교동이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을 가리면 관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교동아,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란다. 예. 사람의 몸짓, 말투, 걸음걸이, 모든 것이 관상이란다. 특히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 눈이요? 그래. 눈만큼은 가릴 수 없단다. 눈을 잘 보거라. 교동이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눈을 보면 된다. 다음 날, 교동이는 김 대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 대신은 여전히 얼굴 여기저기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교동이는 김 대신의 눈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눈꼬리에 살기가 서려 있다. 그리고 교동이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김 대신이 걸을 때 오른쪽 어깨가 자꾸 들썩였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무언가 감추고 있다. 말할 때도 자꾸 입술을 핥았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버릇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김 대신이 몰래 만나는 사람들을 또 목격했는데 그들도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자들의 눈, 살기와 야욕으로 가득한 눈. 교동이는 확신했습니다. 틀림없다. 저들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교동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교동이는 김 대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 대감님, 안녕하십니까? 김 대신은 교동이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오냐. 교동이구나. 대감님, 얼굴이 많이 나으셨습니까? 아직 좀 아프구나. 교동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관상을 보니 대감님께 큰 복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눈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3일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김 대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 후면 영모를 일으킬 날이다. 이 아이가 설마 알고 있나? 김 대신은 교동이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좋구나.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글쎄요. 아마도 대감님께서 오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 대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 분명히 알고 있다. 김 대신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없애야 한다. 영모 전에 반드시. 그날 밤, 김 대신의 부하들이 교동이를 습격했습니다. 저 아이를 죽여라. 칼을 든 자객들이 교동이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관상을 미리 봤던 것입니다. 교동이는 방에 없었고 대신 궁궐 금군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자객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임금님 앞에 끌려온 자객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 대신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동이를 죽이고 3일 후 영모를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경악했습니다. 영모라니. 즉시 김 대신의 집이 수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영모 계획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 대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임금님 앞에 끌려온 김 대신의 반창고와 약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교동이가 김 대신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역시 이마에는 역심의 검은 기운, 눈썹에는 폭력의 상, 코에는 탐욕의 기운, 입가에는 살기, 영모의 관상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임금님도 김 대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흉악한 관상이었습니다. 김 대신, 내가 어찌 이런 영모를. 김 대신은 비웃었습니다. 다 이 꼬마 때문이다. 관상을 본다고 해서 얼굴을 가렸건만 결국 들켰구나. 교동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마음은 가릴 수 없습니다. 눈빛에, 행동에, 말투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김 대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모는 막혔고 나라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동이는 김 대신을 신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감님, 당신 혼자 이런 큰 영모를 꾸밀 수 없습니다. 뒤에 누가 있지요? 김 대신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교동이는 김 대신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대감님 눈에 두려움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계시는군요. 그 사람이 진짜 우두머리입니까? 김 대신이 흠칫했습니다. 교동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궐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김 대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았군요. 궁궐 안에 있는 고위 관리. 교동이는 추리를 계속했습니다. 대감님보다 높은 위치. 그리고 영모가 성공하면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 교동이는 번쩍 깨달았습니다. 좌의정. 좌의정은 임금님의 바로 아래. 두 번째로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교동이는 즉시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좌의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뭐라고? 좌의정이? 임금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좌의정은 30년을 충성스럽게 모셔온 신하였습니다. 교동아, 이번에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전하, 제가 좌의정의 관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다음 날 조회에서 교동이는 좌의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좌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야욕, 입꼬리에 살짝 드러나는 냉소, 그리고 김 대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린 눈빛. 교동이는 확신했습니다. 전하, 좌의정이 진짜 영모의 우두머리입니다. 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교동이라는 아이가 관상에 취해 충신을 역적으로 모는구나. 전하, 어린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좌의정 대감님은 30년을 충성하신 분입니다. 교동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좌의정 대감님,
왼쪽 소매를 걷어 보십시오. 김 대신과 함께 있던 영모 무리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왼쪽 팔에 용 문신을 새겼다고요. 좌이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헛소리를, 내가 왜 문신을? 그렇다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요. 좌이정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 좌이정, 소매를 걷어라. 좌이정은 어쩔 수 없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명한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좌이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님은 분노했습니다. 30년을 믿었건만 내가 역적이었구나. 좌이정은 체포되었고 영모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교동이는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교동이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교동아, 2번이나 영모를 막았다. 내가 나라를 구했다. 신하들도 모두 교동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관상 보는 신동, 나라의 수호자. 교동이는 겸손하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관상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교동이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또 나라를 구했어요. 할머니는 교동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교동아.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관상은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바른 마음이란다. 예, 할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교동이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는 교동이가 마련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교동이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관상 보는 법을 배운 덕분에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교동아. 예. 관상은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란다. 해치는 데 쓰면 안 된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교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구나. 할미가 자랑스럽다. 교동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혼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고관대작이 자기 딸을 교동이와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교동은 미래가 촉망되는 인재, 내 사위로 삼겠소. 하지만 교동이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관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두고 보자. 고관은 교동이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동이가 거짓으로 관상을 본다. 교동이는 사기꾼이다. 임금님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동, 정말 내 관상이 맞는 것이냐? 교동이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교동이를 가르쳤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임금님은 궁궐의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교동아, 이 중에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 찾아보거라. 교동이는 한 명씩 관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신하는 정말로
거짓 보고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교동이를 믿었고 고관은 쫓겨났습니다. 영모를 막은 공으로 교동이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교동아, 내가 나라를 구했다. 무엇이든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하거라. 임금님의 물음에 교동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할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관상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 말이냐? 예, 전하.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효자로구나. 좋다. 당장 가마를 보내고 좋은 집도 마련하여라. 감사합니다, 전하. 며칠 후 할머니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교동이는 궁궐밖 대문까지 달려나가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가마가 보이자 교동이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마가 멈추고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교동아, 정말 교동이구나. 할머니. 교동이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도 교동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시니 진짜 부모보다 더 극진하게 모시는구나. 교동이는 할머니를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집으로 모셨습니다. 큰 기와집의 넓은 마당, 그리고 따뜻한 온돌방까지. 할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할미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할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동아, 할미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단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 그날 저녁, 교동이는 할머니께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드렸습니다. 닭 한 마리를 푹 삶은 백숙, 고소한 전복죽, 달콤한 약과. 할머니는 한술 뜨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할미가 이런 귀한 음식을 먹게 되다니. 참 복도 많지. 할머니, 많이 드세요.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좋은 음식 드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교동아.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란다. 예. 내가 직접 차려준 이 밥상이 할미는 제일 귀하단다. 할머니는 교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8년 전 다리 밑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주었을 때 할미는 그저 불쌍해서 데려온 것이었단다. 할머니,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할미가 더 많이 받았어. 외로움도 있고 살아가는 기쁨도 알게 되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 이렇게 할미를 모셔주다니. 할미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란다. 교동이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복 받은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양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교동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교동이는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교동아, 예, 할머니.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단다. 마지막이라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교동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말이다. 관상이요? 그래. 너는 이미 관상 보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있지. 할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교동아, 관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단다. 그게 뭔가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상은 변한다는 거란다. 변한다고요? 그래.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지.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관상도 착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쌓으면 점점 부드러워진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관상도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하면 점점 흉악해지지. 교동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동아, 너는 관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의 관상은 과거를 보여주지만 미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관상으로 경고는 하되 기회는 주어라. 나쁜 관상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예, 할머니. 그리고 좋은 관상이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거라. 관상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란다. 교동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미는 안심이구나.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교동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상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이치, 세상을 보는 지혜까지. 교동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교동이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관상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너의 관상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좋아졌구나. 정말요? 그래. 처음에는 귀한 관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단다. 마치 욕심 없는 하늘 같았지. 지금은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뜻하구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 배어 있어. 할머니, 그래, 이제 너는 진짜 성인의 관상을 갖추었구나. 할미가 자랑스럽다. 교동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할머니께서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교동이는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동이는 전국에서 명의를 찾았습니다. 귀한 약재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교동이를 부르셨습니다. 교동아, 이리 와보거라. 예, 할머니. 교동이가 침상 옆에 앉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교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동아, 할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안 돼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것도 너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게. 할머니는 교동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교동아, 너를 처음 주었을 때가 기억나느냐? 예. 달이 밑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날 밤이 참 추웠단다. 달빛만 휑하니 비치고. 그런데 다리 밑에서 내가 울고 있더구나. 할머니의 눈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어. 나도 늙고 가난한데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하지만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단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걸. 할머니는 교동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구나. 무엇이에요? 마음이란다. 내 얼굴에 귀한 관상이 있는 것보다 내 마음에 효심과 인의가 있는 게 더 귀하더구나. 그게 진짜 보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동아,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느냐?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할머니는 교동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바른 길을 걸어주길 바란다. 권력과 재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가 되어다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낮은 곳을 보거라. 예, 할머니, 꼭 그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너를 버린 진짜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게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단다. 교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진짜 부모를 만났어요. 응. 할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세요. 낳아준 것보다 키워준 은혜가 더 크다고 배웠어요. 할머니는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진짜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이 할미는 아무 한이 없구나. 할머니는 교동이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교동아, 할미는 간다. 할머니, 울지 마라. 할미는 행복하단다. 너를 만나서, 너를 키워서 정말 행복했단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야겠구나. 그렇게 할머니는 교동이의 손을 잡은 채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교동이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동이는 3일 밤낮을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관상 보는 신동을 키워낸 은인이십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장례식 날 교동이는 상복을 입고 영구를 따라 걸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의 묘는 고향 마을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교동이를 주었던 다리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교동이는 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3년상을 마친 후 교동이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교동이와는 달랐습니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교동이를 불렀습니다. 교동, 오랜만이구나. 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제 내게 큰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이 조판서 자리가 비었으니 내가 맡아주기 바란다. 이 조판서는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교동이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동이는 젊은 나이에 이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젊은 판서였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는 권력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교동이는 이조의 모든 아전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젊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관직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관리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젊은 양반이 말은 좋게 하시는구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소. 뇌물 주고받고 청탁하고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법이요. 교동이는 그 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현실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조에서는 어떠한 뇌물도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품성만으로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부터 교동이는 파격적인 인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뽑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미천해도 능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등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상놈 출신을 관리로 뽑다니 이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요. 하지만 교동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동이가 뽑은 관리들은 하나같이 청렴하고 유능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교동이의 인사 정책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동 판서 덕분에 나라가 바로 서고 있소. 진짜 인재가 등용되니 나라 일이 잘 풀리는구려. 교동이가 판서가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남쪽 지방의 논밭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통받았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전하, 나라 재정이 어렵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라 창고가 비면 국방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교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신들이 교동이를 노려봤습니다. 교동판서, 감히 선배 대신들에게 무례를 범하는가. 교동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례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둔다. 그건 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교동, 내 생각은 어떠하냐? 교동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오히려 나라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신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나라 재정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교동이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입니다. 백성이 죽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백성을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다가 백성이 살아야 다음에 세금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을 굶겨 죽이면 누구한테서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교동이의 말에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교동의 뜻대로 하라. 영의정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교동을 믿어보겠다. 창고를 열어라. 교동이의 주장대로 나라 창고가 열렸습니다. 남쪽 지방의 관리들이 파견되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교동 판서님 은혜입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비가 내리자 백성들은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살려줬으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지. 다음 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냈고 나라 창고는 오히려 전보다 더 가득 찼습니다. 영의정이 교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교동판서,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 말이 옳았소. 교동이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께 배운 것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교동이가 판서로 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동이는 남쪽 지방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이 어떤지, 관리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가난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교동이를 맞이했습니다. 판서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동이가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이지 저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교동이는 마을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판서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마을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판서님,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판서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동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관상쟁이 할머니께서 다리 밑에서 주워 키우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몸에 특별한 표시가 있으십니까? 표시요? 예. 왼쪽 어깨에 붉은 점 같은. 교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왼쪽 어깨에는 정말로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노인이 급히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여보, 이리 나오시오. 그리고 그 보자기 가져오시오. 잠시 후 늙은 부부가 떨면서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노파는 손에 낡은 보자기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서님, 저희가 예전에 아들을 버렸습니다. 교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파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우리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다리 밑에 뒀습니다. 노파는 들고 있던 보자기 조각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보자기 반으로 찢어서 반쪽은 아기와 함께 두고 반쪽은 저희가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교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자기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늬, 그 색깔. 할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보자기와 똑같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왼쪽 어깨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지요. 게다가 아기를 둔 곳도 석교 다리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동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석교 다리 밑, 왼쪽 어깨의 붉은 점, 그리고 보자기 반쪽.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낳은 부모, 노인 부부는 교동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정말 우리 아들이 맞습니까?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노파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자식을 버린 나쁜 부모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교동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버린 진짜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게다. 교동이는 천천히 두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교동이는 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노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교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노파가 교동이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교동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교동이는 두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라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이십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교동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를 생각합시다. 교동이는 즉시 관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두 어르신을 한양으로 모셔가도록 하라. 좋은 집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드려라. 예, 판서님. 노인 부부는 교동이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교동이는 두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버린 부모까지 모신다니. 저런 분이 진짜 어진 관리십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교동이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고 모셨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교동이의 효심과 용서의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교동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백성은 그를 사랑했고 임금님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교동이가 30살이 되던 해 임금님이 그를 우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우의정은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동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집도 크게 짓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대신이 교동이에게 물었습니다. 교동, 자네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가? 우의정이면 큰 집에 살아도 되지 않은가? 교동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워 키워주셨지요. 그 할머니는 평생 작은 초가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집에 산다면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가르침은 검소함이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관리의 도리입니다. 대신은 감동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교동이는 우의정이 되어서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계속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관아에 찾아왔습니다. 우의정님, 억울합니다. 무슨 일이요? 고을 사또가 제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어서요. 교동이는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그 사또가 거짓 문서를 만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동이는 그 사또를 파직시키고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우의정님,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농부가 울며 절을 올렸습니다. 교동이는 농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성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임무입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서 백성들의 교동이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교동 우의정님이 계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저분은 하늘이 내린 성인이야. 교동이는 나이가 들수록 후학 양성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할머니의 사랑을, 백성들의 믿음을 갚아야 한다. 교동이는 전국에 서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마을에 서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가난해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출신이 아니라 재능이 중요합니다. 교동이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서당을 세웠습니다.
책도 사주고 훈장 선생 월급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교동이가 직접 서당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우의정 님도 버려진 아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의정이 되셨어요? 교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의정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교동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면 됩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동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도움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예, 우의정님.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동이가 키운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된 사람도 있었고, 학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동이처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있는 것은 교동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교동이의 가르침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동이는 매년 봄과 가을, 할머니의 제삿날이 되면 반드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꼭 할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교동이는 할머니의 묘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교동이 왔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교동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처음 버려졌을 때 쌓여있던 헌 보자기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간직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동이에게 준 것입니다. 할머니, 이 보자기 기억하시죠? 제가 이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교동이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낡고 헤어진 보자기였지만 교동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교동이는 보자기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교동이는 묘 앞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교동이가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우의정님, 저희도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우의정님을 키우셨으니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묘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교동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십니까? 할머니의 은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동이는 늙어서도 매년 할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교동이는 전국의 학당을 세워 관상학을 가르쳤습니다.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동이의 가르침은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